그 손끝이 허리를 스칠 때 나는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66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친구들은 그 나이에 무슨 첫날 밤이냐고 하지만 저는 그날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7년이 흘렀죠. 그동안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서울 외곽 재래시장에서 30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며 세 자녀를 모두 키워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자리를 잡고 떨어져 살고 있지만 가끔 안부를 묻곤 하죠. 저는 자립심이 강한 편이라 누구에게 기대는 것보다는 혼자 해결하는 게 편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어렵게 만난 인연과 함께한 시간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처음 맞는 첫날 밤이었거든요. 마치 처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를 감쌀 때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기분을 또 느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부끄러우면서도 달콤했던 그 떨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죠.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두려웠어요. 친구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무슨 연애냐며 손가락질할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로부터 며칠 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본 짐이 너무 무거워서 택시를 불렀죠. 평소에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그날은 쌀 한 포대에 각종 채소까지 들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택시가 도착했을 때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 어디서 봤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분식집 사장님 아니세요? 예전에 떡볶이 자주 사 먹었던 오강식입니다. 아, 맞았어요. 몇 년 전까지 가게 단골이었던 그 아저씨였습니다. 그때는 버스 기사로 일하셨는데 지금은 개인 택시를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70세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정정해 보이셨어요. 아, 강식 씨.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짐이 많으시네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말없이 제 무거운 짐들을 들어서 차에 실어주시는 모습이 참 든든해 보였어요. 비에 젖지 않도록 우산까지 씌워주시더군요. 예전에도 활달하신 분이었는데 여전히 그런 성격인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강식 씨는 아내를 사별하시고 혼자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 처지라 그런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강식 씨는 손녀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도 강식 씨는 짐을 계단까지 들어다 주셨어요.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끝까지 도와주시더군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참 고마웠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묘하게 자주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병원에 갈 때도 어디선가 강식 씨의 택시를 보게 되더군요. 우연일 수도 있지만 뭔가 운명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분식집에 귀여운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혼자서 떡볶이를 사러 온 거예요. 키는 작지만 또박또박 말하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안녕하세요. 떡볶이 1인분 주세요.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요즘 아이들 치고는 참 예의가 바른 편이었죠. 떡볶이를 끓여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름이 유나라고 하더군요. 다 먹고 있다가 김밥도 사갈 거예요. 유나는 떡볶이를 맛있게 먹으면서 밝게 웃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손자 손녀를 보지 못해서 그런지 유나가 특히 귀여워 보였어요. 그날부터 유나는 거의 매일 가게에 들렀습니다. 때로는 떡볶이를, 때로는 김밥을 사가면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처음에는 그저 단골 손님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특별한 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 김밥 정말 맛있어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맛있게 못 사거든요. 유나의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김밥을 쌀 때도 더 정성을 들이게 되었어요. 단무지도 더 많이 넣어주고 우엉도 실하게 들어가도록 신경 썼습니다. 어느 날 유나가 엄마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엄마랑 둘이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가까이 살면서 저를 많이 돌봐주세요. 아, 그래서 혼자서 분식을 사러 다니는구나 싶었어요. 엄마는 일하느라 바쁘고 할아버지가 돌봐주시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연을 듣고 나니 유나가 더욱 안쓰럽고 예뻐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택시 운전하세요. 아주 친절하신 분이에요. 유나의 말을 들으니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택시 기사라고 하니 혹시 강식 씨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유나는 가끔 친구들과 함께 오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 김밥 정말 맛있다며 자랑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유나와 친구들에게는 조금 더 푸짐하게 싸주게 되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유나는 제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마치 손녀를 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떡볶이 국물을 우리고 김밥 재료들을 손질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30년 동안 해온 일이라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날은 유독 몸이 무거웠어요.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관절이 아프더군요. 특히 허리가 뻐근해서 움직일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데 무리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했어요. 문제는 커다란 솥단지를 옮길 때 생겼습니다. 평소에는 문제없이 들 수 있는 무게였는데 그날은 허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솥단지를 들어 올리는 순간 아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휘청거렸어요. 솥단지는 간신히 바닥에 내려놓았지만 허리 통증 때문에 몸을 제대로 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하면서 허리를 붙잡고 있는데 마침 가게 문이 열렸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놀랍게도 강식 씨였습니다. 김밥을 포장하러 왔다가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급하게 들어와서 제 팔을 부축해 주더군요. 아이고, 허리를 삐끗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앉아 계세요. 강식 씨는 저를 의자에 앉히고는 말없이 가게 일을 대신해 주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도 하고 바닥 청소까지 깔끔하게 해주시더군요. 손님이 와도 사장님이 잠시 몸이 불편하시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정중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하고 일어나려고 했지만 강식 씨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쉬셔야 합니다. 무리하시면 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고는 근처 약국에 가서 파스를 사다가 제 허리에 직접 붙여주셨습니다. 사실 너무 민망했는데 혼자 허리에 파스를 붙이는 게 결코 쉽진 않더라고요. 누군가 허리에 파스를 붙여준다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그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짠해졌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이렇게 누군가가 저를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도움까지. 별 말씀을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강식 씨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동안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순간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얼마나 고마운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집에 앉아서 그 일을 되돌아보았어요. 강식 씨가 자연스럽게 제 일을 도와주시는 모습, 아픈 곳을 챙겨주시는 따뜻한 손길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어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했지만 그날만큼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그리워졌습니다. 특히 강식 씨처럼 말없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이 지나서 허리 통증이 많이 나아졌을 때였습니다.
강식 씨가 가게에 들러서 주말에 김밥 도시락을 포장해 달라고 하시더군요. 평소보다 양이 많았는데 10인분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양이 많네요. 특별한 일이 있으신가요? 손녀 생일이라 친구들이 놀러 와서요. 아이들이 김밥을 좋아한다고 해서 준비해 놓으려고요. 손녀 이야기를 하실 때 강식 씨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손녀를 아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잠깐 손녀라고 하시니 혹시 우리 가게 단골인 유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손녀분 이름이 뭐예요? 유나라고 합니다. 올해 10살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한 그 유나였어요. 그 귀여운 아이가 바로 강식 씨의 손녀였다니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유나 정말 잘 알아요. 우리 가게 단골인데 떡볶이랑 김밥 자주 사 먹는 아이죠? 맞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셨군요. 유나가 여기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맨날 자랑해요. 강식 씨도 놀라워하시면서 반가워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유나가 할아버지가 택시 기사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유나가 아빠를 일찍 잃었다고 하던데 강식 씨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네, 3년 전에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떠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저도 자식이 있으니까 그런 아픔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아들을 잃는다는 건 처음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와 유나가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지금은 며느리 집 근처에 살면서 유나를 자주 봐주고 있습니다. 강식 씨는 슬픈 표정을 지으시면서도 손녀 이야기를 할 때는 따뜻한 미소를 보이셨어요. 아들 대신 손녀를 돌보며 살아가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가끔 아들이 보고 싶지만 유나를 보고 있으면 위안이 됩니다. 아들을 닮아서 그런지 표정이나 말투가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동시에 유나가 왜 그렇게 예쁘고 밝은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고 있으니까요. 그럼 김밥하고 떡볶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번 주말이에요. 물론이죠. 기꺼이 해드릴게요. 저는 너무 기뻐서 즉시 대답했어요. 귀여운 유나의 생일 파티에 제 음식이 올라간다니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유나 생일 준비에 마음을 쏟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밥 재료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했습니다. 단무지는 더 아삭하게, 우엉은 더 맛있게 조리고 떡볶이 양념도 아이들 입맛에 맞게 조금 덜 맵게 만들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신경을 쓰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공책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기분, 내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참 오래간만에 느끼는 감정이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 같다. 유나의 생일 파티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전달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식 씨로부터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먹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 후로 강식 씨와 더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요즘 혈압이 조금 높아져서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그날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라고 하시더군요.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강식 씨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강식 씨 옆에 젊은 여성이 있었고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올수록 분명해졌습니다. 강식 씨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과 친밀하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여자분은 예쁘고 단정해 보였는데 강식 씨와 나이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기분이 들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뻔했어요. 언제부턴가 강식 씨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거죠. 급하게 다른 곳으로 몸을 돌렸어요. 강식 씨가 저를 못 보게 하려고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화가 나는 동시에 제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무슨 사이였다고 이래. 이제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도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은연중에 강식 씨를 마음에 많이 담아두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동안 단순히 친절한 이웃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깊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과거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남편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젊은 간병인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배신감과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남편 때도 그랬지만 나이 든 남자들은 젊은 여자에게 마음이 끌리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더욱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강식 씨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가게 앞에서 마주쳐도 일부러 바쁜 척하며 피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지니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느 날 강식 씨가 직접 가게에 들러서 말을 걸어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따뜻한 목소리였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바빠서요. 강식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 말을 걸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서먹한 관계가 며칠 더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강식 씨와 저는 특별한 사이도 아니었고 그분이 누구와 만나든 상관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감정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조절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이유든 간에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동시에 강식 씨에 대한 실망감도 컸습니다. 그렇게 진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 다른 남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서먹하게 지낸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강식 씨와 또 마주쳤어요.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강식 씨는 제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지니 씨, 요즘 왜 피해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강식 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어보셨어요. 혹시 제가 무례한 행동을 했다면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이유를 알아야 제대로 된 사과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참았던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병원 앞에서 봤어요. 병원 앞에서요? 그 여자분과 함께 계신 모습을요. 말을 하고 나니 부끄러웠어요. 마치 질투하는 여자처럼 들릴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미 말이 나온 이상 끝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식 씨는 잠깐 당황하시는 것 같더니 곧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고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 여자분 말씀이시군요. 그 사람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네. 어떻게 그런 말을. 제가 여태 사람을 잘못 봤나 보네요. 정희 씨 그게 아니라. 됐어요. 그만해요. 제가 뭐가 씌었었나 봐요. 다시는 마주치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내고 뒤돌아 빠른 걸음으로 걸었어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강식 씨가 크게 소리쳤어요. 제 소중한 며느라이입니다. 유나 엄마예요. 며느리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유나 엄마예요. 그날 며느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같이 갔었거든요. 몸살이 심했는데 안 간다는 걸 제가 억지고 데리고 다녀오건 길이었어요. 강식 씨의 설명을 들으니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제가 완전히 오해했던 거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부끄러워졌어요. 아, 그런 거였군요. 제가 오해했네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강식 씨는 전혀 화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 너그러운 모습에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진희 씨께서 그런 걸 신경 쓰신다는 건 혹시 저에 대해서 강식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다 들킨 것 같아서요. 사실 저도 진희 씨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고마운 이웃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더 자주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혼자만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유나 생일 때 김밥 너무 맛있었다고 아이들이 다들 난리였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희 씨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셨는지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강식 씨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거 먹고 우리 유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진희 할머니랑 우리 가족처럼 지내면 안 돼? 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유나가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동시에 부끄럽기도 했고요. 유나가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네, 정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용기를 내서 진희 씨께 마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피하시니까 뭐가 잘못된 건지 몰라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강식 씨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있으니 지난 며칠간의 오해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괜히 혼자 상상해서 화내고 피하고 정말 창피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진희 씨가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되어서 기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오해는 풀렸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해가 풀린 후 저와 강식 씨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이상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혼까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많았어요. 가장 큰 걱정은 자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희 세 자녀는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엄마가 재혼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특히 막내딸은 아직도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는 편이라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큰아들에게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혼자 살기 외롭지 않으냐고 가끔 안부를 묻곤 했던 아들이었지만 막상 재혼 이야기를 하니까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혼자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조금 기대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단다.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둘째와 막내에게도 차례로 말을 했는데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당황스러워했죠. 하지만 며칠 후 아이들이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서로 의논을 해본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강식 씨와 함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강식 씨가 정중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아이들도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특히 강식 씨의 며느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침 아이들과 함께 있는데 강식 씨의 며느리가 유나와 함께 저희 분식집에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김밥 맛있는 분식집 아주머니시죠? 유나가 맨날 자랑하는 그분이시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도 요즘 많이 밝아지셨거든요. 그 말을 들은 제 막내딸이 다들 좋아해 주셔서 좋네요. 라고 하더군요. 아이들의 허락을 받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강식 씨도 유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어요. 유나는 할아버지가 행복하면 좋겠다며 적극적으로 찬성했다고 하더군요. 그 순수한 마음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큰 결혼식은 하지 않고 가족들만 모여서 소박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유나가 제게 꽃을 선물해 주면서 할머니, 우리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라고 말했을 때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리고 저는 강식 씨와 드디어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사별 후 처음 맞는 첫날 밤이라 정말 떨리더라고요. 마치 처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강식 씨는 그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게 저를 대해주셨어요. 66의 나이에도 여전히 수줍어하는 제 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면서 천천히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분의 손끝이 제 팔을 스칠 때 정말 온몸이 바르르 떨렸어요. 이 떨림이라는 걸 제가 또 느낄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감격스러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는 마음, 설레는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희 씨, 사랑해요. 강식 씨의 속삭임에 저도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의 떨림을 떠올립니다. 66의 나이에 느낀 그 설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였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몸소 경험하게 된 셈이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